이번 시간은 이제 앞으로 앱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툴들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이제 앱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편집을 하는데 사용되는 툴인데요.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 금방 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이렇게 치면은 첫 번째 검색 화면에서 그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음, 예,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은 약 75.9메가 정도의 파일인데요.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미리 설치를 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빼놨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툴이 두 번째로 이제 솔라2D라는 혹은 또는 이제 기더러스 모바일이라는 이거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인데요. 일종의 SDK로 봐도 되고 혹은 프레임워크로 봐도 되는데 그,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어, 실제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앱으로 빌드를 해준다거나 혹은 이제 그 PC상에서 시뮬레이터를 구동을 해서 빌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는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혹은 프레임워크입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툴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수업 시간에는 솔라2D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설치를 하고 앞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구글에서 크롬이라면 주소창에다가 바로 검색식을 입력을 해서 솔라2D 다운로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솔라2D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다운로드 탭을 눌러가지고 윈도우즈용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맥을 사용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맥용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보통 윈도우즈겠죠. 윈도우즈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돼요. 이것은 용량이 보니까 지금은 222메가 정도네요.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확인되는 앱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설치 진행을 누르면은 설치가 시작이 되죠.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요. 이거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설치할 디렉토리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은 쉽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이 등록이 되고 저걸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이 솔라2D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일단 지금은 안 할 거니까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도구가 Git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윈도우즈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맥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이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솔라2D 깃 모두 다 맥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깔면은 동일하게 실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주소창에서 git for windows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검색창에서 뜨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윈도우즈용 기트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량이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전과 같이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 상관없습니다. 설치 진행을 눌러서요,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그냥 계속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돼요. 굳이 옵션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는데요. 방금 제가 설치하는 과정을 10배속으로 돌려서 금방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트는 여기 보면은 단축 아이콘이 화면에 따로 등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트가 설치가 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세요.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면은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윈도우즈 파워쉘 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윈도우즈 파워쉘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명령어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git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방금 설치한 윈도우즈 기트 버전이 2.33.0이었죠. 그 버전이 이렇게 정확하게 화면에 뜨면은 설치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건 기트는 이제 주로 명령창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요. 만약에 기트 요거를 타이핑을 해서 엔터키를 눌렀는데 뭐 알 수 없는 명령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거니까 설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터미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설치를 하는 게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할게요. 윈도우즈 터미널은 여러분들 윈도우즈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시작 버튼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여기 검색에서 터미널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윈도우즈 터미널 앱이 이렇게 뜨죠. 윈도우즈 터미널 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이제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설치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무료로 설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윈도우즈 터미널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설치를 해 놓고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을 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템플릿을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본인의 컴퓨터의 적당한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의 E 드라이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적당한 드라이브에다가 app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pps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윈도우즈 터미널에서 열기가 메뉴에 뜰 거예요. 방금 윈도우즈 터미널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했다면은 이 폴더의 공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윈도우즈 터미널에서 열기가 이렇게 메뉴에 뜰 겁니다. 이거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기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트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GitHub, 그 다음에 루아 소피아 라는 그 키워드로, 두 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은 GitHub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루아 소피아입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검색 키워드가 지금 검색 키워드가 GitHub, 그 다음에 루아 소피아, 이거 두 개의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루아 소피아 GitHub이라는 그 첫 번째 페이지가 뜨죠. 여기를 타고 들어가면은 그 몇 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템플릿 솔라2D 윈이라는 그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일 텐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앱을 개발할 초기 템플릿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코드라고 이렇게 여기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클론 항목에 보면은 여기 http 하고 github.com으로 나오는 이 주소가 보일 거예요. 이 주소 옆에 보면은 복사키가 있습니다. 복사키가 있죠. 이걸 누르면은 클립보드에 이 주소가 카피가 돼요. 그래서 터미널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서요, 그대로 타이핑을 해보세요. git 클론 까지 치고, 여기서 이제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V키를 누르면은 방금 복사한 주소가 이렇게 윈도우즈 터미널에 이렇게 복사가 되죠. 여기서 이제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방금 그 이 터미널에 시작한 그 폴더에 저 템플릿이 다운로드가 돼요. 제 컴퓨터의 E 드라이브의 앱스 폴더에 들어가면은 템플릿 솔라2D 윈이라고 이렇게 복사가 됐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가지 복잡한 파일들이 있는데, 일단 이 폴더 이름 자체를 앱1이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컴퓨터 E 드라이브 밑에 앱스 폴더 밑에 앱1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생겼죠. 이 위치를 기억을 하시고, 코로나 시뮬레이터, 솔라2D 시뮬레이터인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오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방금 그 위치로 들어가서 앱1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main.rua라는 파일이 있죠. 앱1 밑에 있는 main.rua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뭔가 시뮬레이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콘솔 창이 이렇게 옆에 두 개가 떠요. 시뮬레이터 창하고 콘솔 창 두 개가 뜨는데, 이 시뮬레이터 창은 이제 실제로 이게 그 휴대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내 휴대폰의 창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의 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뷰 메뉴 밑에 뷰 에즈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제 스마트폰의 모델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개발할 때는 이제 보더리스 경계가 없는 거에서
안드로이드 1080의 1920 해상도 또는 아이폰의 1080의 1920 해상도가 있죠. 3배 아이폰의 3X라는 항목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의 XHDPI에서 해상도가 1080에 1920인 요거를 선택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창은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내려놓고 시뮬레이터 창만 이렇게 화면에 띄워 놓도록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뭐를 선택을 하냐면은 파일 메뉴에 그 다음에 오픈 폴더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픈 파일이 아니고 오픈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이 드라이브 밑에 앱스 밑에 앱1 밑에 루트 폴더가 있죠. 앱1 밑에 루트 폴더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루트 폴더 밑에 폴더하고 파일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main.lua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프린트 문이 하나 있죠. 이 프린트 문에 의해서 여기 시뮬레이터 창에 보면은 밑에 이 글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템플릿이 동작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 보십시오. 콜론 웨이브 스케일 이거의 의미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요. 가운데 이렇게 하트가 확대 축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전부 다 구축이 된 겁니다.